상위 3% 합격 무려. 안녕하세요. 벌써 통번역대학원 입시 3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네요.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통대 입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죠?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가요?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? 메모리 스팬이 안 된다? 통역을 할 때 너무 떨린다?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이 아무래도 내가 통번역대학원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. 왜냐면 내가 아무리 통역에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새는 AI다 뭐다 해서 말들이 많잖아요. 이제 AI로 인해서 통번역 업계의 전망이 어둡다라는 말들도 많고요. 뭐 실제로 파파고니 구글이니에서도 번역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퀄리티도 많이 좋아졌죠. 제가 다닐 때도 그런 말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. 그런데 2016년 정도였나? 아마 이세돌이 알파고와의 바둑 승부에서 패배했던 그런 사건이 아마 이 논란이 시작이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. 그때 이후로 바둑업계뿐만이 아니라 통번역 업계도 이제 AI로 인해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가 시작이 됐죠. 이런 상황에서 내가 통대를 가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어찌 보면 당연할 거예요.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. 내가 누군가의 진로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다는 게 인생에 달린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런데 제가 뭐 특별한 식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. 아무리 뭐 AI다 뭐다 해도 내가 좋으면 하면 되지 않을까? 요새 시대에 AI 영향 안 받는 직업 찾기가 더 힘들잖아요. 통번역을 전공해서 통역사, 번역사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꼭 그 길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. 저 같은 경우만 봐도 통번역사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코영어라는 1인 사업체를 만들어서 운영 중이잖아요. 그래서 열심히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. 그리고 여전히 제 동기들이나 뭐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직업을 찾기가 어려웠다,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듣지는 못했어요. 물론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죠. 그리고 이거는 제 주위 사람들 얘기이기 때문에 꼭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. 다른 사람들은 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다시 지난 영상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. 학원이 강남에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백팩을 메고 되게 편한 옷을 입고 항상 강남 주변을 돌아다녔어요. 그럴 때 사실 엄청 우울했어요. 왜 그때는 그렇게 우울하기만 했을까요? 좀 행복하고 즐겁게 학원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때는 그만큼 막막했어요. 왜냐면 저는 이제 내년이면 서른이고 대학원생도 아니고 대학원을 준비하는 입시생이고 그리고 또 대학원에 합격할지 안 할지 그것도 정말 불투명한 미래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만 되고 스트레스를 받았죠. 그래서 되게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강남 한복판을 걸어다니는 직장인들을 보면 그때는 너무 부럽더라고요. 난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나날이었어요. 강남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강남에 CNN 카페라고 있거든요. 제가 그때 학원 수업을 듣고 근처에서 밥을 먹고 항상 그 CNN 카페로 자주 가는 게 루틴이었어요. 거기 가면 저희 같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.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스터디를 하는 거죠. 통역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. 지금도 아직 있다면 그곳에서 통역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. 제가 2번째 학원으로 옮겼을 때였어요. 첫 번째 학원은 딱 1달 다녔고요. 2번째 학원은 제일 오래 다녔어요. 2달 다녔어요. 그리고 3번째 학원은 1차 합격하고 2차 데뷔반으로 한 며칠만 다녔고요. 2번째 학원을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. 외대는 1차가 라이팅, 번역 시험이기 때문에 1차 데뷔반 수업이 있어요. 실제 시험 상황같이 세팅을 해놓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.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, 말하자면.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시험을 봤어요.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선생님이 무시무시한 빨간 펜으로 막 채점을 해가지고 그거를 주세요. 근데 제가 딱 그 시험지를 받았는데 상위 3% 합격 무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. 그때의 제 심정은 진짜 마치 제가 이미 합격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아마 합격했을 때보다도 더 기뻤을 수도 있어요.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. 저는 사실 그 해에 합격을 기대한 게 아니었다고. 그 시험지를 받았을 때 내가 올해도 합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이 가슴에 생기게 된 거예요. 그때 그 시험지 인증샷이라도 찍어둘 걸 그때는 기념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버렸던 것 같네요.
아무튼 그렇게 희망이 생기고 난 이후로 오히려 또 조급함이 생기더라고요.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있으니까 내가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겠구나. 그때 공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올해 또 합격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이 생기고 나니까 1분 1초라도 낭비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면 안 되겠다라는 압박감이 들어서 좀 힘들었어요. 그래서 그때 제가 멘탈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방법이 있어요. 바로 제가 그 당시에 살던 집 근처에 산이 있었거든요. 작은 산이. 그 산을 매일같이 오르는 거였죠. 왕복하면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산을 매일같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. 저는 지금도 운동 신봉자인데 우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몸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산을 오르는 게 저의 루틴이 됐어요. 그때가 유일하게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.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산을 올랐냐면 막 상상을 한 거예요. 내가 합격을 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나의 합격 소식을 알리는 그런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상상을 했어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꿈꾸는 다락방, 시크릿 그런 거를 그때 제가 경험을 했던 거죠.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했고요.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본격적으로 외대 1차,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했던 경험들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세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.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않고 해주시고요. 그럼